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도 오늘 밤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당시 큰 피해를 겪었던 포항에는 주민 대피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성아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형산강 하류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제 뒤로 보이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해 흰남노 당시 공장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는데요. 제철소 측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 상황 시 차소문을 닫을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에서는 흰남노 당시 하천인 냉천이 범람해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태풍으로 냉천이 다시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토사와 암석이 치워진 상태입니다. 또 냉천 상류에 위치한 저수지인 오어지를 사전 방류해 저수율을 50%로 낮췄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포항에는 내일 오후 1시쯤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에는 100에서 30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해안가에는 많게는 400mm의 거센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요. 포항 590명, 울진 800명, 영덕 222명, 경주 168명 등 경북 동해안 지역 주민 1,700명이 오늘 저녁 6시를 전후로 말회관과 관공서로 대피했습니다. 포항시는 또 오늘 저녁 7시부터 상도 지하차도와 뱃머리 지하차도, 서만 큰다리 하부도로 등 침수가 우려되는 도로의 진입도 막았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형산강 하류에서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을 앞두고 오늘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태풍 대비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산업부 관계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차수벽과 차수문, 태풍 흰남노 당시 범람했던 냉천 제방 등 재해 방지 시설을 확인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 내습 당시 냉천 범람으로 포항제철소 전체가 물에 잠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135일 동안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제6호 태풍 카눈이 강풍을 동반함에 따라서 5개 광고물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교통 신호등과 가로등 기둥에 달린 각종 현수막을 미리 철거하도록 요청하고 노후된 대형 간판과 돌출 간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집중호우에 의한 감전 등 전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이 발견되면 경북 5개 광고협회 재해방재단의 지원을 받아 신속히 철거하거나 안전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포항 다음으로 태풍 피해가 컸던 경주시는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000여 명의 주민들을 사전에 대피시킬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국사 인근 경주시 진현동입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좁은 하천에 빗물과 토사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마대를 쌓아 임시로 복구했는데 주민들은 다가올 태풍에 걱정이 큽니다. 작년에 우리 마을에서 진현동에서 태풍의 피해를 최고 많이 입었는데 그것도 아직 재차 복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태풍이 온다 그 주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난해 태풍으로 일부 무너진 형산강 제방도 응급복구에 그쳐 또다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취약시설 780여 곳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형산강 서천 둔치의 경우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위험이 큰 12개 지역 170여 명 등 1000여 명의 시민들에 대해선 사전에 대피시킬 예정입니다.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바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대피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전 대피를 하는데 저희들이 역량을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덕동댐과 왕신 저수지 등에 대해 예차를 늘렸고 4천여 척의 어선을 대피시키고 농촌시설물도 확인했습니다. 침수 방지를 위해 차수판과 마대를 지역별로 지급했고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각종 중장비도 준비했습니다. 읍면별로 이미 중장비 업체와 이미 이제 계약을 다 완료를 해놓고 있고 또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장비들에 대해서도 확보를 해놓고 태풍 비상근무에 들어간 경주시는 실시간 재난문자 전송과 대피 방법 등 태풍 대비 집중 홍보에 나섰고 정전이나 통신 두절에 대비해 관련 기관과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저녁 7시부터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도로 3곳에 대해서 차량 운행을 통제합니다. 통제를 실시하는 곳은 포항시 남구 상도 지하차도와 뱃머리 지하차도, 서만 큰다리 하부도로 등 3곳입니다. 포항시는 지하차도 내 차량 침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어제 오후 4시 47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 인근 해상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하던 20대 남성 2명이 포항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수상 레저 활동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포항 죽도 어시장 앞 치마도로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전망되면서 상인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죽도 어시장 삼거리에서 영포 회타운까지 약 150m 구간을 통제하면서 시내버스 3개 노선을 우회하도록 했고 공영 주차장도 칠성천 산문 주차장으로 우회시켜서 주차를 허용하고 있어서 어시장 접근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휴가철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상인들은 복구 공사가 계속 늦어질 경우 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쓰레기 소각장 폐수 방류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경주시의 관리부실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소각장 사업을 경주시가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경주시가 소각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폐수 방류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는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서 관내 도서관 및 주요 문화시설에 대해서 내일 하루 임시 휴관합니다. 포운 중앙, 대잠, 구룡포 도서관 등 8개 도서관과 40개 작은 도서관이 내일 임시 휴관에 들어가고 이에 따라 10일 반납 예정 도서는 11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 밖에도 뱃머리 평생학습원과 여성문화관, 포항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 귀비고 등 관내 주요 시설도 내일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울진군은 매화면 길곡리와 갈면리 일대에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풍력발전 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협약을 통해서 200메가와트급 풍력발전단지와 신재생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원자력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도 동반 성장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세계 잼버리 대회에 참가했던 일부 대원들이 이번 주말부터 경주에서 문화체험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문화체험 잼버리 대원은 독일과 포르투갈, 체코, 루마니아, 우루과이 등 5개국 400여 명입니다. 이들은 폐영식 다음 날인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불국사와 골굴사 템플스테이를 비롯해서 대릉원과 첨성대 등을 중심으로 문화체험 활동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5억 원을 기탁받아서 저소득 취약계층 5천 가구에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 5천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모두 5억 원이 지원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시군별 추천으로 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등 이미 냉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할 계획입니다.